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요에게 심통부리기. 오늘 주제는 적응장애입니다. 최근 한 최전방부대에서 제대를 앞둔 한 병사의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동료 병사가 사망하고 민간인까지 대피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군대나 학교, 직장 등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후에 오는 불안과 우울 등 부정적 정서로 인해 사회 적응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바로 적응장애입니다. 군대 내에서뿐만이 아닙니다. 학생들도 학교 적응장애를 보이며 갑자기 학교를 안 가겠다고 버티면서 부모들이 난감해하며 내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 등 구체적인 사건, 사고 뒤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렷한 이유 없이 그냥 학교 가기 싫다, 친구가 없다 등 석연찮은 이유를 말하곤 아예 집 밖을 나가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힘들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했는데도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수업도 제대로 못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학생활 할 때까지는 큰 문제를 보이지 않다가 어렵게 좋은 직장을 취직했는데도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불과 한두 달 만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응장애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실제 군 입소 수개월 만에 자살 충동과 우울과 불안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적응장애 판정을 받고 퇴소한 L군의 예를 보겠습니다. L군은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나 선임들의 부적절한 행위도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늘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주변 선임들이 나를 싫어하고 못마땅해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군대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자신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명문대생인 L군은 자신도 머릿속으로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다고 인식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계속 나는 못났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울감과 무기력이 심해지다가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게 된 겁니다. 명문대생인 L군은 중고교 시절이나 대학 때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려움은 있었지만 사회 적응을 아예 못할 정도로 문제가 크게 부각되진 않았던 거죠. 군대에서처럼 자신의 무의식적 상처를 크게 건드리지는 않았기에 겨우겨우 버텨왔던 겁니다. 그런데 군대라는 조금은 특별한 공간이 L군의 부정적 자기인식을 자극한 겁니다. 군대에서 훈련소 조교나 선임들이 신병에게 너 참 모범적이고 훈련 잘 받는다라고 격려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똑바로 하라라며 겁을 주거나 비난조로 말을 하게 되죠. 신병 때는 잘하고 있어도 일부러 너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라는 식의 비난과 지적을 받기가 일쑤입니다. 하루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내일이 와도 또 그런 상황의 연속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누구라도 힘든 시기이자 공간입니다. 그러나 적응장애를 보이는 이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신병이라서 누구라도 당연히 받는 비판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자신이 못나서 자신만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적응장애를 보이는 이들도 유사합니다. K씨는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금방 나와버렸습니다. K씨는 상사가 이상하게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느 직장에서처럼 조금은 공격적이고 드센 상사도 있고 또 신입 훈련 과정에선 다소 엄한 분위기를 일부러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동기들은
그럭저럭 잘 견뎌내는데 유독 K씨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못났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하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K씨는 다시 취업 준비 중이라고 말하지만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은 하지 않고 집안에서 소일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 기간이 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 L군이나 K씨처럼 적응장애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은 왜곡된 부정적 자기인식과 낮은 자아 존중감이 연관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자존감이 낮으면 그냥 상대의 큰 의미 없이 웃는 표정이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상대는 그냥 열심히 하라고 비난의 의미를 전혀 담지 않고 지적한 말인데도 마치 내게 큰 결격 사유가 있거나 상대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라고 혼자 해석해버리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다 보면 나는 이 조직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사람이고 내가 빨리 이 조직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한참은 엉뚱한 결론에 자신도 모르게 도달하게 됩니다. 주변과 상대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으로 하지 못하고 지극히 부정적이며 주관적으로 재해석해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무기력과 우울감이 심해지고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안전한 곳에 숨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이 같은 부정적 자기인식과 낮은 자존감은 왜 형성된 걸까요? 바로 오늘 심통부리기의 소재로 굳이 적응장애를 택한 이유와도 연관됩니다. 여러분이 적응장애 환자가 아니더라도 오늘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내 자식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주로 성장기 심리적 상처, 그 중에서도 부모와의 애착 불안이나 지나치게 엄한 훈육이나 또는 반대로 과보호하거나 또는 자녀에 대해서 공격적이며 모멸적인 부모의 언행과도 연관됩니다. L군의 엄마 역시 L군을 놓을 당시 산후 우울증이 심했고 아이에게도 충분한 애착을 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과 시댁 문제로 가정 불화가 심해지면서 엄마의 관심은 L군의 훈육에만 쏠린 거죠. 엄마는 L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나치게 개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L군의 마음에는 불안과 부정적 자기인식이 강해진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엄마는 L군에게 모범적인 행동과 공부 잘하는 것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부모로서는 당연한 훈육이라고 포장될 수도 있죠. 그러나 80점을 받으면 못났다고 하고 커서 뭐가 될래라는 식으로 겁을 주고 90점을 받으면 왜 100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느냐는 식의 훈육이 반복된 거죠. 아이의 마음에는 자신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점수를 받든지 간에 늘 혼나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 각인됩니다. 한마디로 자존감이 낮아져 버리는 거죠. 실제로 명문대를 갈 정도로 공부를 잘했지만 자신은 무능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들게 됩니다. 비록 부모는 더 잘하라는 뜻에서 독려하고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 것이죠. 하지만 성정이 미약한 어린 자녀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부모의 사랑에서 나오는 관심이라기보다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혼내는 것이라고만 여기게 됩니다. 따뜻함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처럼 부모가 부부 갈등이나 삶의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화난 표정으로 아이를 훈육하는 일이 반복되면 아이는 늘 자신이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혼난다는 인식이 뇌리에 강하게 각인됩니다. 실제로는 공부를 매우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저 부모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불안과 공포라는 무의식에서 쫓기듯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들춰지거나 지적받는 상황 또는 상대로부터 조금 차가운 느낌만 전달받아도 이를 견디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L군의 경우는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잘하면 선생님도 친구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표면화되지 않고 잠복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군대나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특히 군대 생활은 훈련 과정이 매우 비판적이며 공격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특수한 환경이죠. 자존감이 낮은 이들은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든 겁니다. 군대 분위기 자체가 바로 오래전에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무의식에 각인된 불안과 분노의 정서를 건드리기에 충분한 것이죠. 결국 잠복되었던 불안이 갑자기 돌출된 겁니다. 없던 문제가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잠복되었던 문제가 표면화되는 것뿐입니다. 적응장애는 결코 등 떠밀듯이 무조건 참고 적응해보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자신을 해치려는 행동으로 인식해 더욱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번지점프대에서 잔뜩 겁을 먹고 있는데 주변 누군가가 괜찮다며 무조건 등을 밀치려 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를 아래로 밀쳐서 죽이려 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상대에게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미국 등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교내 총기 난사도 이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응장애 환자들의 공격적 행동이나 분노는 그 이면의 실체는 불안과 공포입니다. 자신이 두려워서 자신을 몰아붙이는 듯한 주변에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이미 형성된 적응장애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히 저강도의 불안에서부터 적응하는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적응장애가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겠죠.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어린 자녀가 훈육에 대한 시각차가 엄연히 존재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 잘 되라고 다그친다고 하지만 따뜻한 애착이 결핍된 훈육은 부모의 조급함과 욕심일 뿐입니다. 약자인 어린 자식은 불안과 분노를 내적으로 되새김질하게 됩니다. 그 반응은 어릴 적에는 틱장애나 학교 적응장애로 또 조금 더 성장하면 군대나 사회 적응장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맹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 한 송나라 농부가 곡식의 싹이 빨리 자라지 않자 그 싹을 일일이 손으로 조금씩 뽑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나는 곡식의 싹을 도와서 빨리 자라게 하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달려가 보니 이미 곡식의 싹은 말라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 농부는 싹을 망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빨리 자라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 어리석다라고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대한민국 부모들이 이 송나라 농부의 어리석음을 비난할 자격이 되는 걸까요? 영어 유치원이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혹독한 조기 교육과 입시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부모는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혹독하다, 아이에게 상처가 되겠다고 자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이를 더 다그치고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것을 자녀를 잘 훈육하는 것이고 자녀를 위한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송나라 농부처럼 말이죠. 주변에서도 다들 이 정도는 한다 생각에 무감각해진 것뿐입니다. 그리고는 기꺼이 앵그리맘, 타이거맘, 헬리콥터맘이 되길 자처합니다. 그런데 이런 훈육 태도가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불안장애와 적응장애의 불씨를 심는 행위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국회 국방위는 군대 내 관심 사병이 엄청난 숫자인데 관리가 미흡하다며 국방부를 질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토록 관심 사병이 늘어난데
우리 부모들의 책임과 미혹함은 없는 걸까요? 이상 한의사 강용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